아직 시작 한 페이지도 안 되게 너무 많이 떠들었죠? 네. 여기가 혹시 어딘지 진작에 가세요? 코엑스 아까 이거 무역센터 건물 나오죠? 지금 계신데 여기. 지금은 환지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이 유명해졌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환지라는 명칭은 없었고요. 구획정리라는 명칭이 있었죠. 강북과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강북은 처음 만들 때 집들이 막 만들어지고 거기에 도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근데 강남 개발할 때, 영동 택지 개발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도로를 먼저 쫙쫙쫙 뻗어서 블록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채워나갔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보통 사거리가 대부분이 물론 가끔가다 오거리 얘기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거리고 좌회전 몇 번 하면 제자리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강북은 무슨 오거리 무슨 삼거리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좌회전 몇 번 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한 70년대, 80년대 모습인데요. 80년대쯤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한참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건 시간 좀 지난 뒤죠. 여기가 봉은사라고 하는 그 절이고요. 지금은 9호선 역사가 생겼죠. 그리고 여기가 그 나름 말도 많고 살도 많은 한국전력 부지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국전력? 그리고 지금 한국전력이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죠. 없어지고 어디 갖고 왔어? 현대자동차가 가져왔습니다. 그때 삼성이랑 붙었는데 삼성은 5조도 안 되게 썼는데 얘네 혼자 10조를 써가지고 지금 독박을 쓰고 있죠. 이것 때문에 현대가 나름대로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요 현대자동차에서 진행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한 108층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현 정부에서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두 번째로 지정했던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요게 삼성역 있죠? 삼성역을 광역 환승센터로 다시 만들어줄 거예요. 얘가 지금도 삼성역 다 미어 터지죠? 근데 맨 밑에는 위례신사선, 그 다음에 GTX A노선과 C노선, 그리고 대합실과 상업실을 다 만들어서 여기를 좀 복합적으로 개발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걸 만드는 이유는 사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거를 좀 성공적으로 하고 GTX 같은 것들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까지 되어있냐면 여기가 종합운동장 있죠? 지금 그냥 야구나 보러 가끔 가고 콘서트나 가끔 있는데 여기를 지하를요 완전히 상업시설 해가지고 대대적인 쇼핑센터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코엑스와 현대 비즈니스센터와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다 합쳐가지고 여기들을 싹 다 개발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강남의 집값이 자꾸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거저거 얘기가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게 많아요. 혹시 수서역 아시죠? 수서역도 며칠 전에 역세권 개발의 첫사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서초와 강남 위주로 서쪽 위주로 개발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강남에서 동부 위주로 개발이 되게 많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다시 옛날 사진인데 이거는 어딜까요? 사실 70년대 사진이라서 좀 그렇죠? 이게 강남역이네요. 강남역. 얼마 전에 어제 불난데 있죠? 어제 진흥상가가 불이 났습니다. 근데 요게 왜 파져있냐면 2호선 공사하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2호선이 80년대 초반에 개통됐으니까 어느 시기에 진작할 수 있겠죠? 여기 보이는 요 건물 있잖아요? 요게 이제 ABC 뉴욕제가라서 옛날에는 유명했던 건물입니다. 지금은 A세컨즈라는 옷가게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요거보다 더 전인 60년대로 가면요. 67년, 66년 요때쯤 되면은 요쪽에 땅값이 평당 200에서 250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옛날이니까 60년대니까 200원이면 그래도 좀 가격이 있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담배 한 값이 40원이었어요. 담배 한 5값 정도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게 강남 땅이었습니다. 근데 67년 1년 지나면서 땅값이 10배가 뛰었어요. 왜? 한남대교가 착공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가장 많은 강북과 연결이 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땅값이 10배가 뛰었죠. 그리고 70년대가 되면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땅값은 만원대, 10만원대로 올라가게 됐고요. 지금 요 땅이 얼마 정도 할까요? 지금은 한 40년, 50년 됐죠? 50년 지나면서 여기 땅값이 2015년에요? 2015년에 평당 5억 1,700원 됐어요. 이거 뉴욕제가에서 에이센컨이 넘어갈 때 5억 1,700이면 사실 뭐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저는 처음 옛날에 강남에 살 때 소원 중에 하나가 맨홀 뚜껑 하나 사는 게 꿈이었어요. 맨홀 뚜껑 사면 한 2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은 개발돼서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드물어요. 한 50년 만에 땅값이 200만 배가 넘게 뛴 데가 강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도성장의 아이콘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강남의 모습이죠. 여기다 지금은 더 생겼어요.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여기 일대가 어떻게 더 늘어난 역세권이 길어졌죠. 2012년에 평당 2억 정도 거래됐던 강남역 땅값은요.
그 당시에는 이게 더 이상 올라갈 일이 없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년 지난 2015년에 2배 반이 올랐죠. 왜? 2012년에 신분당선 개통됐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잠깐 언급하자면 64년에요. 우리나라 GDP가 7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박정희 정부 들어가지고 공업화를 시작한 시기에서 이제 좀 되는 시기죠. 그 땅값은 전체 땅을 다 합치면 1조 9천억 정도 됐었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2017년 기준으로요. 한 얼마가 지났습니까? 한 50년 좀 지났죠? 그리고 이때 GDP는 1700조까지 올랐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한 2400배가 뛴 거죠. 그럼 땅값도 요거랑 비슷하게 뛰어주는 게 맞아요. 근데 현재 2017년 국토 총 지가는 7,400조입니다. 이때보다 거의 4,000배 정도 뛴 거죠. 이게 GDP랑 땅값이 왜 비교가 되어야 되냐면요. 일반적으로 아시는 땅값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은 쌀이 10가마가 나오고 이 땅은 쌀이 20가마가 나오면 당연히 이 땅이 2배 비싼 게 맞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 발생되는 가치를 약간 미래적인 부분까지 감안해서 책정하는 게 땅값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년에 우리나라 국토에서 다 생산되는 게 GDP잖아요. 그럼 보통 땅값은 요 GDP 대비했을 때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선진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OECD 국가의 평균이 1.5배에서 2.0배 정도 고정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 대비 땅값이 4.3배예요. 다른 OECD에 비했을 때 거의 2배 이상 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뭐 그런 말을 합니다. 홍콩은 땅값이 더 비싸, 뉴욕은 집값이 더 비싸, 도쿄는 더 비싸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했을 때 땅값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합리적인 나라죠. 그래서 재밌는 비교를 하나 해보자면 우리나라 국토가 현재 320억 평쯤 됩니다. 남한 면적으로 했을 때. 그리고 총 땅값은 7,500조가 좀 안 돼요. 근데 요거 가지고 독일이란 나라 있죠.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정도 잘 삽니다. GDP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땅도 1,000억 평이 넘어요. 땅도 3배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땅값이 비싸야 돼요? 독일이 비싸야 돼요? 독일이 훨씬 비싼 게 맞죠? 여기는 1,000억 평이 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땅을 독일 거 다 사고요. 우리나라 거 땅 다 팔면 독일 거 다 사고 한 3분의 1을 더 살 수 있어요. 130%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호주예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땅이 2조 평이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의 몇 배입니까? 거의 몇 배야 이거? 80배 정도 돼요. 80배 정도? 근데 우리나라 땅 다 팔면 호주 거 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캐나다였죠. 캐나다 땅이 대단히 넓습니다. 미국보다 넓고 중국보다 커요. 그리고 3조 200억 평쯤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땅 다 팔면요 캐나다 땅을 2번 살 수 있어요. 한 6조 평 살 수 있는 게 6조 평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계산해보면 100배잖아요 땅 면적이. 우리나라가 캐나다보다 땅이 200배 비싼 게 200배. 대단히 비합리적인 나라예요. 근데 그게 시작점이 어디였냐면